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전통적인 요소 가운데 학구이나 교통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 복합 쇼핑몰이 가까이 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이걸 또 몰세권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요. 분양시장에도 이 인근에 대형 쇼핑몰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개장한 하남의 한 대형 쇼핑몰 인근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1억 원 이상 끌어올린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근의 흐름과 여러분의 고민,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02-545-7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들어주실 분입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 이 시간에는 항상 부동산 최근 시장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 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17주, 서울은 28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불붙은 주택시장에 과연 진입해도 될지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예측한다는 건 사실 신이 아닌 이상 그럼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가격도 높고 불이 붙었다라고 하지만 네. 최근 시장에 있어서 과연 지금 시기에 주택을 사도 될지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대표님? 대부분의 지금 네.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네.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것처럼 지금 아파트를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를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낫겠냐 이런 것을 고민하십니다. 물론 미래를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미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지금 잣대를 봐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택 매수에 있어서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긍정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장 자체를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 자체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유동성 공급이 좀 확대돼 있다. 그래서 결국 시중에 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투자처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한 지금 불붙은 어떤 시장 자체를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8.25 대책을 냈는데 시장 대책 자체가 분양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미비한 어떤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히려 더 불붙는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는 경제 여건상 지금 강한 규제 정책이 어렵다. 뭐냐면 시장 자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현재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나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건설 시장 자체를 또 규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정부에서도 좀 진퇴양난의 어떤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좀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이 지금 교차하는 시점인데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일단 지금 10월부터죠. 대출 심사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보증 건수도 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DSR을 또 조기 도입하겠다 이런 어떤 정부에서 발표도 있었고 DSR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총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DTI보다는 좀 더 강화된 어떤 규제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내용은
내용은 이 지금 최근에 2013년, 14년도에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매수 저항 현상이 시장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기 이제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 대한 그 투자 수요가 좀 이동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투자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향후에 그 가격이 좀 상승을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이런 상승 부분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투자 수요가 대체주택 뭐 예를 들면 주택이라도 아파트보다는 좀 매수가가 좀 저렴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익형 부동산 시장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은 결국은 시장 자체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표를 하나 보면은요. KB국민은행 최근 자료인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우리가 14년, 15년 올해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박정부 들어서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해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시점만 좀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입니다. 0.37%가 올랐습니다. 2014년도에는 2.1%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5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 거래량이 약 110만 건이 거래되면서 굉장히 작년도에 거래량이 많았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거에 지금 4.42%로 지금 상승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올해입니다. 지금 2016년도 들면서 지금 올해는 지금 9월까지만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금 0.78% 정도 0.8%가 조금 안 되는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작년 재작년 2014년 15년도에 단기적인 급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신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체에서 분양시장 자체를 지금 규제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없다라면 지금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에 지금 광풍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나 좀 주요 지역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이 청약시장을 봤을 때 지금 고분양가로 나오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좀 높은 지역 또 우리가 봤을 때 비인기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런 지역들은 청약에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분양가 대비 지금 분위기로 인해서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분양권 시장도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더 이상 차익이 있는 것이냐는 한 번 더 주변 시세와 더불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 기존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시장이 좀 안정기류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승폭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이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심권과 좀 시외곽과 좀 이렇게 가격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 시장 자체는 안정기류 속에서 소폭 상승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은 물량이 이렇게 좀 공급되는 지금 그 하반기에도 어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서울 지역에도 지금 한 13,000여 가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런 지역들에 공급이 좀 많은 지역들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 한 15년에서 한 20년 차 정도 뭐 이런 정도 어떤 뭐 자체적인 호재보다는 그냥 기존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단지들은 분명히 지금 공급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 시점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아파트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좀 체크를 해가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최근 시장 흐름과 또 앞으로의 분양 시장을 어떻게 될지까지 쭉 전망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시간도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무료 세미나 드립니다. 올해 안에 잡아야 할 소액 투자처를 공개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예, 구리시 인창동에 네. 주공아파트 4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좀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몇 평형 가지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형이요? 네. 과연 지금 매도를 해도 될지 여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신 구리 인창주공 네.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지금 지금 실제 거주하세요? 아니면은 뭐 지금 세를 주고 있어요. 뭐 전세요, 월세요? 그거 한 반전세라고 할 수 있나? 한 6천에 50에 주고 있거든요. 아, 6천에 50이요? 예. 아, 여기 평형대가 아까 몇 평이라고 25평이요. 25평이요. 예. 예, 25평을 지금 6천에 50만 원에 지금 월세를 주고 있다. 예. 그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이요. 네. 아, 실제 여기서 거주하시지는 않으셨고요?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아, 1년 사시고 지금은 어디 네. 사세요? 지금은 저기 남양주시 살아요. 남양주로 가셨고 예, 저 예. 넘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언제 팔라고는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은 안 했는데 네. 지금 파는 게 아까 한 2, 3년 더 있다 파는 게 더 손해가 안 볼까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지금보다 어떤 앞으로 여건이 어떤지가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 일단은 지금은 조금 매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내년 5월이요. 내년 5월이요. 그때쯤 만기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 만기 때까지는 이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여건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인창주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그렇죠. 그리고 당분간 시간을 봤을 때도 좀 호재도 있긴 하잖아요. 뭐냐면 지금 뭐 8호선 연장 이런 것도 아시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 때문에 고민되세요? 그때까지 예, 예. 기다리시려고? 네. 일단은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인창 4단지가 뭐 6단지도 있고 요 주변에 인창 주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역을 끼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좀 안정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연차는 조금 돼 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남양주 어디 거주하세요? 남은 도농동에요. 아, 도농이요? 바로 인근이시네요. 네, 예. 도농동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자, 보시자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구리 인창동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뭐 8호선 연장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갈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 역이 바로 중심이 구리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수혜 지역이에요. 인창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진건신도시도 있고 뭐 지금지구도 있고 예. 지금지구, 진건지구 뭐 굉장히 많잖아요. 3만 세대 이상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8호선 연장의 수혜가 인창 주공아파트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진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8호선 연장선이 들어오려면은 시간이 한 5, 6년 남았잖아요. 예. 예,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인창주공 아파트를 5, 6년을 더 가져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무리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 시점에서 물론 그런 좋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인창주공 같은 경우에 입주 연차가 지금 뭐 90년대 한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8호선 연장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20년차가 훌쩍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노후 아파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는 상승폭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 정도 만기 시점에서 갈아탈 수 있는 시점을 잡는다면은 오히려 또 그 시간 대비 효용성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시점에 한번 매도를 만기 시점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전세 50만 원 정도 받는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매도가는 한 3억은 아직 안 가죠? 한 2억대 후반 가죠? 예. 3억 안 가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할 때 수익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월세 수익률로 봤을 때. 그래서 한 뭐 2%대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수익형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호재는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재가 있을 때 남들이 좀 선호하고 있을 때 좀 갈아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예, 지금 가격이 오른 것도 이제 그런 8호선 연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아래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토평지구라든가 무슨 지금 인창지구 또 위로에서 진건지구 별내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굳이 구리 인창주공 아파트에만 그 특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 때 이제는 살짝 옮겨서 갈아타는 이런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내년 만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관련해서 호재 잘 체크해 보셨고요. 그런데 관련해서는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는 답심리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레미안 엘판인데 2009년 1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이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네. 한 2년 있다 팔아도 될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 그거 네.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은평구 신사동 19번지에 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25평을 지금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 입주가 이제 2018년 7월이에요. 네. 그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답심리 레미안 아파트 몇 평형이세요? 25평형입니다. 25평형 같군요. 알겠습니다. 두 개 관련해서 잘 상담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집을 또 새로 하나 구입하셨어요, 은평구에. 지금 살고 직장이 계신. 그쪽이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그 답심리 레미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답심리 한천로 37길 33. 지금 그러니까 답심리 공원 이쪽에 있는 거 레미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레미안이 거기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저희 아파트 이름은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예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심리 지역에서 결국은 은평구 지역으로 지금 이동이네요.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은평구로 이렇게 거주지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직장이 그쪽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네. 조금 저희 부부 좀 편한 쪽으로 옮겨볼까 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 은평구 효성을? 아니면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으셨어요. 분양가는 네. 얼마예요, 거기가? 그게 25평이 저희가 7층인데 3억 5,900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요. 3억 5,900. 대.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심 레미안 언제 파셔야 되냐고 그러는데, 일단 답심리 지역의 큰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 장안동 쪽에 현대라든가 레미안 쪽으로 해서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천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집중이 됐어요. 수요층이.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 전농 뉴타운 이쪽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 레미안 위브도 있고 크레스트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2023년 전에 지금 대규모로 입주를 하고 또 청량역 주변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대규모 단지 편의시설이 좀 잘 갖춰진 청량역 주변으로 많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층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별로 없어요. 기존의 답심리 지역이라든가 이 장안평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소형인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냥 그냥 4억 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4억 정도 선이면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양극화 이런 현상하고도 비슷한 건데 지역 내 양극화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신규 단지들이 크게 조성이 되고 그러면 기존 단지들이 조금 약세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층의 변화를 봤을 때 매도를 하는 시점은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심리 쪽의 매도는 지금보다는 어쨌든 그 은평구 쪽에 이동을 하시려고 그러는 입주 시기에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네, 1년 반 남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입주 시기 그 정도 안에 미리 팔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살고 계시던 집을. 미리 팔고 그냥 저희도 전세를 갈까 생각 중인데 그런 시점으로. 예, 지금 답심리 지역의 20평대도 되게 강세예요. 네,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은 매물이 없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쪽에 지금 굳이 매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지금보다 하락 여건은 없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빨리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럼 예. 그렇게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 효성 두 가지를 주셔가지고, 응암역 주변에 있는 효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재건축하는데. 네, 선생님. 신사동고 넘어가는 쪽이요. 네. 예, 이쪽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새 아파트로 공급하고 지금 들어가는 이 주변 지역에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 단지는 별로 크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인기를 좀 끌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입주 때까지 가면서 꼭 여기를 입주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평구 내에서 지금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쪽 응암역 주변은.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으로 해선 증산역 밑으로 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금 계속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같은 6호선 변이라도 또 무슨 얘기냐면 3호선 변으로 봤을 때도 녹번역 주변, 불광, 연신내 주변으로 해서 이 은평구 쪽은 그 3호선 라인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연신내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녹번역 주변에도 지금 새로운 단지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아시나요? 그쪽으로?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비쌌어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당연히. 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역 내에서 가격이 좀 조금 더 만약에 대출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효성 분양받는데 응암역 주변에 여기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3호선 주변 쪽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좀 더 가격 차이는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꼭 굳이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지금 효성이 입주 시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 시간까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녹번역이나 불광역 주변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시세 체크를 하면서 조금 자금 여건을 조금 더 뭐 대출을 좀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쪽으로 좀 변화를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갈아타는 거 이런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찬성 의견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도 팁으로 드리자면은 이왕이면 은평구 쪽은 이 3호선 라인변으로 좀 움직여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매미아는 한 2년 안에만 팔면 될까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요, 2년까지는 좀 길고요. 내년 네. 하반기 안에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답심이 쪽 레미안 가격 상승폭을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상승할 요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10% 미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네, 네. 그 시점이 만약에 내년 안에 온다라면은 그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안에 지금 가격보다 한 10% 내쪽으로 가격 상승폭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천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있다라면은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번호 900 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지역의 다세대 주택과 안양 쪽의 소형 아파트 값이 비슷하던데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서울 지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안양시의 소형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다세대주택 뭐 네.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서울 쪽 다세대라면 너무 좀 막연하고요. 네네. 다세대주택이라도 서울에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안 해야 될 지역이 그쵸. 있어요. 변화가 있는 곳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안양 쪽이라든가 네. 어떤 경기도권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도 사야 될 게 있고 아직 접근하지 말아야 될 때가 네.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아파트다 다세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안정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좀 비교적 안전 지역으로 좀 가면 좋겠다. 안정 지역이 어디냐? 결국은 서울 시장이고 서울 내에서는 좀 중심권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권에 뭐 지금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가격 면에서 좀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권에 있는 다세대주택도 투자 종목으로 좀 유망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지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분 궁금하신 점 정확하게 지역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깊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아쉽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해결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올해 안에 잡아야 할 소액 투자처를 공개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문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가 될 부동산 정보 간단하게 좀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김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보나요? 네, 항상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증권에 투자를 하시든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항상 리스크와 수익은 보통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쫓아서 모험을 하실 수밖에 없는 투자가 보통이겠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동대문구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정말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 풍부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바로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 풍부하면서 리스크 낮은 곳, 바로 동대문구 용두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두동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손은경 소장님, 저희 어디로 가보나요? 네, 여러분들 그 소액 투자처 많이 찾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를 동결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체적인 그 국내 그 경제뿐만이 아니라 또 국제 경제도 그렇게 좋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투자할 곳은 바로 정확한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런 지역은 바로 코아 시장, 그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오늘의 그 투자처는 바로 그런 지역, 강남의 대치동과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정보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대치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입지적인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아까 입지적인 매력,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건물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땅, 토지, 입지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왜? 그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바로 땅값입니다. 바로 지역적인 희소성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갖춰진 인프라, 특히 교육과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갖춘 곳, 그것이 바로 강남이지 않겠습니까? 강남에서도 바로 대치동이고요. 대치동에서도 바로 그 중심지인, 바로 사교육의 중심지인 바로 대치동 복판입니다. 바로 한티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고요. 또 한티역에서 딱 나오면은 강남의 롯데백화점, 그리고 많은 편의시설과 학원들이 즐비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명문 학군들 그리고 명문 사교육의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삼성동, 역삼동, 주위에 도곡동, 개포동 많은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인데요. 삼성동에는 유명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영동대로의 지하 통합개발, 그다음에 국제그룹 복합단지의 계획들, 그다음에 한전부지 개발 등 아주 굵직하고 다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테헤란로에는 또 많은 대형 업무용 빌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주 근접한 위치로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층을 굉장히 탄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이 개발의 그러한 진행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수요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의 입지적 매력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개발 호재도 너무 궁금합니다.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송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 강남에 대해서는 빠삭하시겠죠. 굵직굵직한 그런 개발 호재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시는 것들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면 첫 번째 바로 국제그룹 복합지구의 개발, 바로 삼성동뿐만이 아니라 잠실까지 아우르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마이스 산업과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문화 시설들이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빌딩과 관련된 그런 업무지가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삼성동의 무역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상권들과 같이 더불어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보이고요. 또 바로 영동대로 지하에는 또 지하 통합 개발, 우리가 무려 GTX와 KTX, 그 다음에 유리 신사선,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추가적으로 지하에 통합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기고 또 무려 90개 노선에 또 버스 노선이 또 지하로 들어가고 또 그 상층부에는 또 상업시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한 나중에 향후에 직장의 유발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규모의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삼성동과 테헤란로 같이 또 이 상업과 업무가 또 같이 만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직주 근접한 많은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층을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대치동과 또 연접한 곳에는 바로 개포동, 또 대치동 자체의 또 재건축과 관련된 많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개포동은 이미 차근차근히 이주가 시작이 됐고요. 대치동은 향후에 개포동 이후에 또 추가적인 재건축 수요가 나오죠. 음마라든가 미도 선경 그리고 또 그 앞에 음마 아파트 앞에는 또 대치동 구마을에 대한 그런 재건축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향후에도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와 또 입지적인 매력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건물에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직접 가본 것처럼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건물 앞에서 딱 보면은 도로가 양옆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6m 도로, 서쪽으로 4m 도로가 있고요. 자, 건물을 바라보시면 6층까지 미려하게 돌 마감으로서 아주 대리석 마감이 잘 돼 있고, 1층에는 전체 주차장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빌라나 이런 다세대는 겹치기 주차를 하게 되는데 본 주차장은 바로 겹치기 주차가 아닌 나란한 벽면식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의 강점이 있고 또 보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 그다음에 또 안에는 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층까지 편안하게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내부는 원룸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기까지 다 갖춰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임대 놓기에도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를 체크해 봐야겠죠.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이 정도 수익률에는 보통 2억대 이상의 가격이 가야 되는데 1억 9천, 그러니까 분양 당시의 가격을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적인 부분으로서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세로 투자하신다면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월세 투자할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서 2천, 그 다음에 70에서 80 정도의 월세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아주 저렴하게 낮은 시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이자도 내고 내가 또 매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 갖춰진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할 때 유의점까지 소개해 주세요. 본 매물은 이제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임대 났을 때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공실의 위험인데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주변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꼭 들리셔가지고 임대 현황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본 곳은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김원주 팀장과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입니다. 자,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용두동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입지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가 낮아야 좋은 투자 처가 되겠죠. 자,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역에서 가까운 겁니다. 자, 역에서 가깝고 교통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리스크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바로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향후에 GTX와 KTX 들어서는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교통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주변에 업무 시설이나 상업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곳 용두역 자체가 바로 동대문 구청역이라고 합니다. 동대문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를 비롯해서 주변에는 수많은 재래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걸 비롯해서 다양한 상업지까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리스크를 또 낮출 수 있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리스크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바로 수요층이 얼마나 풍부하냐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강남까지 차량 이용해서 20분밖에 걸리질 않겠고요.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관공서, 자, 이곳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만 2,000명이 넘어갑니다. 자, 그만큼 풍부한 수요층 비롯해서 다양한 상인층의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자연 환경 역시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자, 바로 아래쪽에 용두공원을 비롯해서 청계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 나와서 잠깐 청계천 거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연 환경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방법. 각계각층의 수요층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요층은 바로 대학생들의 수요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는 고려대,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는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고려대는 제가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들 좋은 학교라는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 역시 지난주에 무료 등록금에 이제 이슈가 나온 만큼 이 지역 서울시립대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비롯해서 바로 위쪽으로는 이문동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학교들이 바로 이곳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대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대학생 자녀분들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야 될 자녀분 있으신 분들한테 딱 알맞는 입지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을 소개해 주시면서 부동산 투자할 때 리스키한 부분들을 하나씩 삭제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많이 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발 호재 자체는 또 이제 수익이라고 보시고 한번 네. 이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곳 청량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청량리 역만 검색을 해보셔도 수많은 개발 호재들 쏟아져 나온다라는 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자, 이 개발 호재가 물건지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후광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바로 직접적인 효과라고 해야겠죠. 직접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청량리 바로 옆에 있는 588 홍등가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 측에서 건설이 될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곳에는 주상복합 업무시설을 비롯해서 호텔 시설까지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발이 1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동부 청과물 시장, 바로 물건지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물건지에 나와서 바로 위쪽을 쳐다보게 되면 바로 개발지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만큼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발인데 바로 용산 캠프캠 기지와 유사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주상복합 업무시설,
50층에서 60층 높이 빌딩들이 3개에서 4개가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개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상승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적으로도 호재가 있으면 좋겠죠. 바로 청량리역에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자, 청량리 GTX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총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C노선 바로 강남구 삼성동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역 그리고 인천까지 뻗어나가는 서울의 중요 거점 등을 거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노선들의 효과 직접적으로도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지난 지하철 9호선의 개발 가치가 얼마나 컸던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9호선 인근에 투자하시기에 쉽지 않죠. 그만큼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곳 GTX 역시 그와 유사한 가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준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질지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네. 뭐 직접 산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라고 딱 분류를 해놓고 이제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지만, 네. 자, 투자하기 좋은 물건은 내가 살기 좋은 물건입니다. 자, 제가 희망하는 건물은 역에서 가깝고 인터넷도 빠르고 그리고 내 택배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와 함께 주차 시설과 도로 접근성도 중요하겠죠. 자, 바로 이 건물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주요 수요층 자체가 낮에 일하시는 샐러리맨들, 특히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 대신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특히 CCTV를 비롯해서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건물은 바로 앞에 8m 도로 그리고 10초만 나가면 6차선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기에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도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볕이 잘 들면 참 좋겠죠. 자, 이곳 개방감,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 뛰어날 뿐만 아니라 향도 역시 좋습니다. 자, 그만큼 살기 좋은 건물, 내가 살고 싶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층도 6층 중 5층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층에 좋은 평형, 그리고 좋은 시설 갖추고 있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 제시해 주셨는데 가격도 좋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중요하겠죠. 네. 자,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면은 아마 추천을 드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지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지가가 궁금하시면은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이 지역의 지가가 얼만큼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전세 놓으실 경우에는 2억 1,500에서 2억 2천 그 정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 놓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2천만 원, 2,500만 원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곳 앞에서 리스크 줄이는 방법 중에서 수요층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월세 역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 8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대출 활용하시고 보증금 받으시게 된다면은 소액으로도 월세 투자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개발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네. 시간 재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항상 초시계 들고 다니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와 함께 주변에 현재 시세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 손홍경 소장과 함께 사당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예상됩니다. 먼저 동작구 사당동의 매력부터 체크해봐야죠. 네, 사당동의 매력.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처를 소개해 줄 때 이 지역 빼놓지 않죠. 강남하고의 연결성. 바로 강남권, 서초와 강남권 간의 연결성을 많이 합니다. 전철, 도로망,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교통망을 강남까지 얼만큼 확충이 되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빠른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바로 동작구 사당동은
동작대로를 두고 바로 서초구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동에서 우리가 강남권인 서초구를 진입하는 데는 차량으로 5분, 그리고 전철로는 10분이면 바로 강남권에 진입을 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향후에 장대 터널이 2019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접근성은 그 어느 구보다도 좋다라는 것이죠. 바로 강남과 서초, 바로 송파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바로 서초 옆에는 동작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동작구 사당동이 강남과의 접근성은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입지, 바로 사당동에도 중심이고 바로 남성역 도보 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새로 주변에 새롭게 분양되는 신축 투룸이라든가 쓰리룸이 분양이 되면은 최근에 그 강남권에 출퇴근을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이렇게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집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강남권의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바로 그 대체 주거지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배동의 그 재건축 이주 수요라든가 사당동 자체 이주 수요까지도 같이 겹쳐가지고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자, 주변에는 녹지 공간으로서 국립현충원 무려 43만 평이죠. 그리고 바로 매물에서 도보 3분 거리에 까치산공원이 있는데요. 이 까치산공원을 통해서는 관악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둘레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 주변에 남성초등학교나 남서초등학교, 또 남성중학교, 동작고등학교 학교가 또 잘 구비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신혼부부들이 나중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바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립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에 아까 도로망,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대로로 우리가 용산,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는 바로 영등포, 여의도까지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또 남부권은 우리가 과천, 의왕까지도 접근하기가 쉽고 최근에 개통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금천, 또 광명까지 약 10분권역,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양재IC까지도 약 10분권역이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본매물이 있는 사당로죠. 사당로는 향후에 장대터널의 개통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왕복 3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왕복 6차선이죠. 6차선으로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적인 접근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사당동의 매력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지역과 또 사당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 체크해봐야겠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제 터널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 2019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강남권 간의 접근성 더 좋아질 것이고요. 이미 개통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이 서부권과 동부권을 우리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또 빠른 어떤 그 인프라를 또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당동에 영향을 또 많이 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인 이주 수요죠. 방배동의 재건축, 그다음에 사당 3구역의 이주가 또 앞에 남겨 있는데요. 사당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가서 관리처분만 나면 내년에 상반기 이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방배 7구역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또 방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7월 달에 떨어져서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바로 임대가라든가 매매가 상승을 볼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도 지금 차근차근히 조합 설립이나 조합 추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히 이주 수요가 나온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사당역에는 사당역 공유층 부지가 있습니다. 무려 약 9만 평 되는데요. 그래서 지하 9층에 지상 26층까지 또 개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당과 이수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약 14만 평의 개발, 그리고 남성역 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그 매물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총 6층 중 5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6층까지 편안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2개 동으로 이어지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총 20세대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층에는 전층 주차장, 그리고 대지의 입지가 북측에 4m, 서측에 6m, 또 남측에 4m 도로이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풍, 그다음에 조망, 일조권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전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그런 도로의 입지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기 굉장히 좋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1층에 무인 택배함과 또 옥상에 또 세대별 개별 창고가 또 준비될 예정이고, 또 현관 중문, 또 천장 시스템 에어컨 등 내부적인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질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외관도 수려하게 잘 돌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총 매매가 2억 6천만 원인데요. 지금 분양되는 가격, 최근에 분양되는 가격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그 가격으로 잡혀 있고요. 전세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약 1,500만 원 정도, 월세 투자에는 보증금 3천에 약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를 할 때 이런 점을 꼭 유의해라.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대지적인 입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주변의 재건축 위주 수요를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서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손은경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손은경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란 주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